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19세기 말은 크나큰 격동의 시대, 일대 전환의 시대였습니다. 이 무렵 우리나라 또한 안으로는 수백 년 내려온 불합리한 차별제도와 탄압이 있었고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혼란과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탄생한 그 시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관심과 구도의 과정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깨달은 진리를 바탕으로 정신개벽운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교법을 세상에 널리 전할 총부를 익산에 정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자리한 원불교 중앙총부 익산 성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 표어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갈 원불교 전법 성지입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불교 익산 성지입니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께서 처음으로 총부를 세우고 또 법을 전한 곳인데요. 모든 교도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이곳을 순례하다 보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원불교를 지켜낸 그 감동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감동의 역사를 전해주실 분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여기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한테 감동을 전해주실 곳이 익산 성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지라는 곳이 여러 곳에 있나 봐요. 네, 영광에도 있고요. 부안, 진안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이곳 익산 성지는 원불교 중앙 총부가 돼서요. 저희들의 마음의 고향인 총부입니다. 저희 익산 총부 오늘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고향이라고 해주시니까 네.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른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마음이 포근해질 것 같은 총부를 포근한 인상의 성지 해설사 김영환님과 함께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총부가 정해졌을 그 당시에는요. 목조초가 2동, 도합 17간 건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넓은 잔디밭, 역사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건물들, 그리고 근사하고 멋진 나무와 잘 가꾸어진 화단 등으로 이렇게 포근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곳 한 곳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정문을 들어서서 살짝 왼쪽으로 가다 보면 큰 종각이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 네. 여기 보니까요. 엄청 큰 종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네, 종이 있죠. 네, 이것은 원음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종을 쳐서 사람들에게 시작과 끝을 하루 일과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큰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지금도 종을 쳐서 시작을 알려주는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음각입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 좌산 상사님은 이 종의 이름을 개벽대종이라고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33번의 타종으로 세상을 깨우고 저녁에는 28번의 타종으로 세상을 잠재우고 총부의 크고 작은 행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개벽대종이 있는 원음각을 조금 더 지나면 대각전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대각전이에요. 저희 그 건물 중에서 좀 이제 규모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각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깨달을 각자 집전자로서 큰 깨달음 없는 곳이라는 그런 대각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문이 이제 좌우가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 보면은 현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불교에서는 이게 3가지 공부길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3가지 공부길로 삶을 이렇게 늘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닦아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의 수양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모든 일에 연말을 잘해서 사리연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맨 마지막에 고요한 마음으로 늘 지혜를 닦아서 선택을 잘하는 작업취사. 그러면 모든 일에 다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3가지 공부기를 대주사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신 현판이 있네요. 교도들은 항상 이 앞에 와서 그 대종사님의 마음을 다시 네. 한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각전으로 들어가실까요? 네. 대각전은 원불교에서 제일 처음 지은 현대식 건물입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는 원불교 수행의 3가지 공부길이라고 합니다. 대각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원불교는 불단의 일원상을 모십니다.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데요. 법신불 일원상 전에는 사배를 올립니다. 대각전에 오셔서 사배 올리고 향을 사르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경건해지는 걸 느끼죠? 네, 뭔가 차분해지고 네. 마음이 좀 경건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지금 건물 보면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 정도라면 아주 큰 건물에 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근방에 있는 분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신용리에 큰 건물을 원불교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한번 소풍 가자 하고 놀러 올 정도로 그때만 해도 어려운 시기였었으니까 이 정도란 이제 큰 건물에서 저희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저희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고 한 그곳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앞에 모셔진 이제 일원상은요, 원기 20년에 공식적으로 최초로 일원상을 이렇게 봉환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근대문화유산 건물을 오늘은 이제 쭉 이렇게 순례를 할 건데요. 그 건물에 비해서 이 건물이 이제 규모가 그래서 좀 큰 편입니다. 불교에 가면은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에 있잖아요. 똑같이 저희도 원불교에 오면은 대각전에 일원상을 봉환하면서 대각전에서 저희는 참배를 먼저 이렇게 올립니다. 나무로 된 바닥을 가만가만 느껴보면서 이곳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시원한 느낌에 저절로 마음이 맑아지는 듯 합니다. 이곳 대각전에서는 지금도 새벽과 저녁에 좌선, 기도 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작은 규모의 법회, 그리고 행사 등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지를 둘러보면서 든 생각이요. 네. 진짜 가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에 그 다 대종사님의 손길 발길이 머무른 그런 이제 소박하고 탄박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정원이라서 보면은 참 정겨워요. 요즘 아주 가을에 은행잎이나 단풍잎이나 이 감, 색들이 너무 우리들을 반겨주고 이때 아주 이렇게 좋은 때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총부를 이렇게 순례를 하게 돼서 행복하네요. 저도 행복하네요. 네. 대각전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저희 근대문화유산으로 향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이 길은 바로 대종사님께서 이제 열반을 하신 후에 이렇게 우리 장례 행령들이 쭉 이렇게 제자들이 다 모시고 이렇게 내려갔던 그런 역사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1943년 원기 28년 6월 1일에 소태산 대종사님이 열반하셨습니다. 6월 6일에 대각전에서 발인식을 하고 대각전을 나서는 이 길에서 장례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곳이 바로 청하원 뜰악이 되겠습니다. 와, 네. 근데 이 공간만큼이나 청하원이라는 이름도 예쁘고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청하원이라는 것은 이 집 주인이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 집인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이름을 청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청하원이라고 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전으로는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라서 초기 당시에는 이곳을 응접실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했습니다. 이곳 청하원은 대종사님의 초기 여성 제자 중에 한 분인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이 개인 집으로 지은 곳입니다.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은 대종사님의 법문을 많이 받아 적어서 대종사님의 법주머니, 대종사님의 법랑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도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아픈 역사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여기를 이리 경찰서 북일 주재소로 쓸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탄압을 받고 일제 감시를 대종사님께서 돈은 어떻게 쓰는지, 원불교에 무슨 꼬투리 잡을 것은 없는지 해갖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양쪽에는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의 아드님, 묵산 아드님이 사셨고 한쪽은 이제 구타원님이 사셨는데 가운데 거실에다가 주재소를 딱 차려놓은 거예요. 우리 집에 거실에 북일 주재소 이렇게 딱 차려놓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뒤에는 또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계셨던 황이천 순사님께서 나중에 원불교에 귀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천이라는 법명도 받으시고 후대에 그분 자손들 중에서 원불교 교도님은 물론이거니와 교무님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종사님에게 그야말로 이제 막 탐복을 해가지고 대종사님 법에 입문을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그런 역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청하원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익산성지는 초창기 미약한 힘을 가졌던 원불교가 일제강점기의 압박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오늘날까지 원불교가 이어질 수 있게 지켜온 자랑스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청하원을 조금 더 지나면 정신원이 있는데요. 정신원이 되겠어요. 네, 다른 데는 이렇게 일자 건물인데 이곳은 이렇게 이제 디귿자 건물 같이 약간 규모가 아름다운 그런 이제 정신원인데요. 이름이 정신원이 된 것은 황정신행이라는 저희 선지님의 사택이었어요. 이 팔타원 황정신행님의 대표적인 그 사업을 보면은 한국의 고아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보육 사업에 남먼저 뛰어들어서 6.25 전쟁이 나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갈 데가 없고 이런 고아들이 너무 많을 때 고아원 같은 개념이 없을 때 남먼저 저희들 그 황정신혜님께서는 고아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보육의 길을 먼저 실천하신 그런 분이 집이었던 정신원입니다. 고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대종사님의 초기 여성 제자 중에 한 분이신 팔타원 황정신행 종사. 보육사업의 선구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쟁 고아들을 미국 공군 해스대령의 도움을 받아 폭격을 피해 제주도로 이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송가라는 영화에 담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곳은 원불교 총부에서 최초로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본원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두 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물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원불교 총부를 정하고 원불교의 옛 이름인 불법연구의 간판을 처음으로 걸었던 이곳 본원실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사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네, 쭉 걷다 보니까 제가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시간 그 역사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곳은 본원실에 대종사님께서 머무르셨던 곳이고요. 그 가운데 2대 종법사님 전상종사님께서 머무셨고 그 끝에는 제자 4-5명 정도가 함께 이렇게 머무셨던 최초의 본원실이 되겠습니다. 원기 9년에 처음 지은 집이고요.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은 세탁실로도 쓰고 특히 엿방으로 썼어요. 엿 사세요 할 때 엿. 먹는 엿이요? 네. 예전에 처음으로 이 집을 지으실 때 총부의 살림은 정말 공궁하기 짝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엿을 다 불때서 엿을 고아가지고 엿을 만들어서 엿 사세요 하고 선지님들이 다 다니면서 엿을 파시면서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 총부에 본원실을 짓고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밤에는 공부하는, 그래서 주경야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대종사님께서 공동체 살림을 한 최초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난했던 원불교. 낮에는 생계를 위해서 고단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엿을 고아 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밤에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기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종법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종법실로 처음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조실을, 저희는 줄여서 조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전 구조실 이렇게 말해서 저희는 이제 종법사님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법문 말씀도 나누시고 그랬던 종법실이 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중앙총부로 옮기신 후에 처음으로 정해진 대종사님의 거처입니다. 이곳에서 열반 직전까지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조실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종법실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 종법실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기거하셨던 곳이고, 이어서 2대 종법사이신 정산종사님도 이곳에서 기거하셨습니다. 3대 종법사 대산종사님이 열반상을 놔두신 곳도 이곳입니다. 호랑가시 향이 참 좋죠. 와, 그러니까요. 뭔가 시원하면서도 좀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무가 아주 커가지고 총부 전체에 향내음을 풍기고 있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공회당이라는 곳이에요. 종법실 정원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곳이 공회당인데요. 초기 교도들이 공부하고 훈련하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출가 교역자 양성기관이었던 유일학님의 강의실이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본 건물과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도는 규모가 꽤 큰 편이라서 우리 대각전 짓기 이전에는 이곳이 대각전 같은 형태의 활용을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원불교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훈련법이라고 있어요. 교육인 거죠. 그래서 동선, 하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때에도 대종사님이 열반한 때에도 저희들이 하선을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하는 그런 훈련법이 아주 대표적인 저희 교리인데요. 이곳에서 교도님들께 훈련도 나시고 또 종법사님들 이렇게 뵙고 말씀도 듣고 했던 곳인데요. 또 이곳은 원광대학교, 또 원광여중고 유일학님의 학교의 전신이 되겠어요. 원광대학교가 지어지기 이전에는 여기가 원광대학교였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지 몰랐나 싶어요. 알았으면 자주 왔을 텐데. 원불교 총부에는 그냥 못 들어가는 곳이려니 이렇게 생각했죠. 저기는 성지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누구든지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고요. 오시면 이렇게 곳곳에 저희들이 해설도 해드리곤 합니다. 원불교 중앙총부 익산상지. 원불교 교도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공회당 옆길로 조금만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곳이 지금의 원불교 종법사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네, 이것은 종법사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현재 종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 장응철 종법사님께서 머무르시고 손님들 이렇게 맞이하시는 종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상 사람들 힘들고 다 이렇게 지치고 그럴 때 힘내서 평안하고 안락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늘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데 종법사님 건강하시라고 인사 좀 한번 드릴까요? 종법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여기는 우리 원불교 2대 종법사님이신 정산 종법사님 성탑이 되겠어요.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올라가야겠네요. 네. 근데 이 성탑 모양이 좀 네. 상당히 특이하네요. 그렇죠. 예.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하고 만났던 것이 화해거든요. 화해에서 이렇게 만났던 모습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영제처럼 잘 살아라는 모습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영주라는 신비스러운 신령스러운 영주 계문을 이렇게 양쪽에 친필로 써주시고 이제 개송하고 이렇게 해주신 곳이고요. 저 둥근 곳에 정산종법사님의 성회가 또 원불교 교전이 함께 이렇게 저희들이 담아서 이렇게 성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쩐지 올라올 때부터 성탑 모양이 좀 특이하다 싶었는데 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곳 정산종사 성탑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뒤를 이은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산종사님의 성회가 모셔져 있습니다. 정산종사 성탑은 종법원과 소태산 대종사 성탑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바위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불종 불박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조선 왕조 태조 이성계가 이제 개국을 하면서 우리 계룡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궁궐을 이렇게 짓고 할 때 그 궁궐터에서 나온 이런 이제 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시성을 가진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불종 불박의 바위가 되겠습니다. 네, 대종사님 성비가 되겠어요. 대종사님 일대기를 정산종사님께서 쭉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음각은 강암 선생님께서 해주신 대종사님의 그 성비가 되겠습니다. 또 총부에 오시면 빠지지 않고 저희들 찾아뵙는 곳이 대종사님 성탑이 되겠습니다. 대종사님 성탑은 제 가운데 둥근 가운데 대종사님 성회가 모셔져 있습니다. 대종사 성비 바로 옆에 소태산 대종사님의 성회가 모셔진 대종사 성탑이 있습니다. 네, 대종사님 성탑 앞에 도착하겠습니다. 먼저 사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의 사상은 은혜 사상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은혜이고 나는 은혜의 덩어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4가지를 저희들이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개송이 있어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라는 그 개송을 좌우로 친필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쭉 병풍처럼 십상이 이렇게 대종사님의 일대기를 10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열반의 길 쭉 10단계를 저희는 십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십상으로 주변을 이렇게 돌려놓으면서 저희들 이제 대종사님 성탑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생은 크게 10단계, 십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탑을 둘러싸고 있는 십상에 대한 부조 벽화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듣다 보면은요, 진리를 얻기 위해 고행한 과정부터 대각, 열반까지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생은 물론 원불교 창립의 역사와 창립 정신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창립 정신으로 오늘날의 원불교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이겠죠. 대종사 성탑 옆 아담한 건물 송대입니다.
지금도 기도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새벽마다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앉아보실까요? 네.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가 절로 될 것 같네요. 네. 앞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툭 트인 이렇게 광장이 이렇게 보이죠. 저희들이 영모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원기 99년도에 광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측에 보면은 대산종법사님의 그런 이제 비가 모셔놓고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서 사람들 이렇게 오면 여기서 이제 소풍 온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광장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뭔가 복잡했던 그런 마음도 좀 평안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저희들 느낌인데요. 그냥 조금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그냥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몇십 년 전에 역사로도 되돌아간 것 같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원불교가 어디나 다 그렇지만 익산 총부도 화려한 건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원불교의 그 기본적인 이제 정서가 소박하고 이렇게 단박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냥 따뜻한 손길이 아담하고 다들 이렇게 정겹고 포근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건물들만 쭉 이렇게 이제 봐왔죠. 네, 이런 포근한 분위기가 누구나 다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누구든지 이렇게 오셔도 저희 총부에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환영합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원불교의 정신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송대. 힘들고 지칠 때 이곳 송대에서 뒤편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소리향기에 몸과 마음을 맡기면 저절로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송대 앞에 원불교 3대 종법사이셨던 대산종사 성탑이 있습니다. 가운데 원석에 성회가 모셔져 있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대산종사님의 계송이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성탑인데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 확연히 다르네요. 그렇죠. 네, 인사 올립니다. 네. 대산종사 성탑에 보면 밑에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계는 한 일터,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의 세계라는 걸로 이렇게 함축돼 있죠. 모든 세상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는 그런 큰 마음으로, 너른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 주십니다. 정산종사님의 뒤를 이은 원불교 3대 종법사 대산종사님은 33년간 종법사 위에 계시면서 원불교 토대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 공부와 함께 종교와 인류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산종사 성탑은 대산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원기 99년에 이곳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원불교 총부에서 가장 넓은 광장입니다. 영모전 앞에 있어서 영모전 광장입니다. 파란 지붕의 저 건물이 영모전입니다. 이 광장에서 대사식이 이루어졌고 원불교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이곳 광장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영모전입니다. 네, 영모전 앞에 와서 저희에게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영모전 앞을 지날 때는 추모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모전은 우리 그 일반 분들 보면 사당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상님들 위패를 모시면서 제를 올리는 의식을 하잖아요. 저희 영모전도 이제 그런 의미의 제를 모십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크게 저희들이 6월달, 11월달 때 큰 제를 한 번, 2번 모시고요.
어떤 분들의 제를 모시는 거예요? 예, 이곳에 가면은 위패가 많이 모셔져 있는데요. 대종사님 위패부터 시작해서요. 일반 부모님들 위패, 또 모든 생명이들 위패. 그래서 모든 분들의 다 이게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한번 안에 들어가셔 보실까요? 네. 이곳 영모전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모든 스승님들, 그리고 일반 부모님을 비롯한 일체 생령들의 위패가 다 모셔져 있었는데요. 결국 이곳에 모셔지지 않은 분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모전 옆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영모전 광장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 건물이 원불교 역사박물관입니다. 원불교 역사박물관은 원불교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고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역사박물관이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여기가 이제 정문이고요. 이곳 역사박물관은 대종사님과 역대 종법사님들 유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원불교를 알려주는 간단한 영상도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유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구도를 하신 이제 구도 과정을 그려낸 그런 곳입니다. 네, 이거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했던 그런 영촌 마을의 전경이 되시겠고요. 어릴 적에 보셨던 책. 대종사님께서는 1891년 대한민국 영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뵈니까 어때요? 뭔가 인자해 보이세요. 아까 뵌 것처럼 네. 그대로세요. 네. 이쪽은 방언 공사를 한 모습을 이렇게 재현한 곳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된 것들, 지게, 망치 이런 걸 갖고 어떻게 간척 사업을 하셨나 몰라요. 예. 기계로 하기도 힘든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사진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잖아요. 네. 진짜 사람들이 두 손, 두 발로 다 간척 사업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와. 1층에는 구도부터 이곳 익산의 총부를 전하기까지의 과정을 테마별로 꾸민 공간, 원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공간, 그리고 기획 전시실 등 8개의 방이 있고요. 2층에는 소태산실과 수석실 등이 있습니다. 성지를 순례한 후에 박물관을 관람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박물관을 먼저 관람하고 원불교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성지 순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습과 복습의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원불교 익산 총부 순례를 마치고 나니까 감사한당 한 말씀? 사실 오늘 시작과 끝에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총부 앞을 정말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네.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려운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면서 저기는 제가 함부로 갈 곳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그 생각이 싹 바뀌었거든요. 네. 이 원불교 총부는 참 편안한 곳이구나. 그리고 원불교라는 종교가 나와 그렇게 멀지 않은 종교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종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원불교 총부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다녀서 이곳에 있어서 마음의 편안한 그런 게 안식을 찾고 또 이제 지혜의 길이 삶의 길 중에서 참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느꼈던 그 평온하고 따뜻한 감정 누구나 한 번쯤 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이곳에 한 번쯤 들려서 이 아름다운 계절과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19세기 말 일대 전환의 시대에 이 땅에 탄생한 소태산 대종사. 남다른 구도의 과정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진리를 바탕에서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원불교의 교법을 만들었습니다. 어서 누구나 가져다가 모두가 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법을 전할 터전으로 정해진 원불교 중앙총부 익산성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 표어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갈 원불교 전법 성지입니다. 정신 개벽 운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교법이 이곳으로부터 전해져서 온 세계로 퍼져나갈 텐데요. 우리는 이곳 익산 성지를 순례하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염원을 마음에 담고 법을 받아갈 마음의 그릇을 장만해야 합니다.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